여기에 그래프 비슷해 보이는 걸 3개를 그려놨어. 그냥 질문을 한번 해볼게. 1번, 2번, 3번. 자, 3개의 함수 중에서 x는 a에서 연속인 게 누구야? 1번이겠지. 연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몰라도 1번일 것 같아. 왜요? 2번하고 3번은 좀 끊어져 있잖아. 맞아. 이 연속이라는 이 단어는 이어져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어져 있는 거야. 반대말은 그걸 불연속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x는 a에서 얘는 연속이 되는 거고 얘랑 얘는 2번, 3번은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수학이라는 이 학문은 하나의 단어를 말할 때에도 어떤 약속이 필요하거든. 이러이러한 걸 연속이라고 약속했으니까 너는 연속이라고 부르겠다. 이러이러한 걸 불연속이라고 부르는 거라서 그래서 너를 불연속이라고 부르겠다. 약간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이 연속이라고 하는 이것도 정의가 먼저 필요해.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 자, 들어봐. x는 a에서의 극한값. 즉 이렇게 쓰겠지? 기호로는 이거 하고 a에서의 함수값. 이거 하고가 같다면 이거일 때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불러.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뭐라고?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이 말을 언제 하겠다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하겠다. 지금 얘를 보세요. 여기 이 점 있지? 요 점의 y좌표를 내가 l이라고 하면은 a에서의 극한값, 함수값 둘 다 l이잖아. 근데 여긴 어때? 불연속이야. 이거 왜 불연속이지? 요 정의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어. 왜 불연속이야? 함수값이 없잖아. 우리가 뭔가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있어야 돼, 일단. 있어야 뭐 같다고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얘는 없잖아, 2번은. 없어서 불연속이다. 얘는 이번엔 얘가 없는 거지. 얘가 없어서 불연속인 거야. 다시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려면은 이게 성립을 해야 돼. 쪼개보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극한값이 있어야 돼.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이게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 조금 더 쪼개서 설명할 수 있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 A에서. 뭐랑 같아야 돼? 좌극이랑 또 뭐가? 우극이랑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누구도 있어야 된다고? 함수값도 있어야 돼. 함수값. 그러니까 너의 언어로 지금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그런데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다고 했을 때 존재만 한다고 해서 연속이야? 그건 아니지. 왜? 다를 수도 있으니까. 3번.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존재하는 걸로는 불충분하고 같아야 된다. 지금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그건 불연속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래프를 하나 미리 그려놨어. 이 함수가 A, B, C, D 4개의 위치 중에서 연속인 위치가 어디고 불연속인 위치가 어디야? 자, 불연속이 누구야? 어디야? A, B, C겠지. D가 연속이겠고. 자, 내가 불연속인 거를 그냥 X를 칠게. 불연속이고 불연속이야. 얘만 연속이야. 자, 이유가 있어. 1번, 2번, 3번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A라는 위치가 불연속인 이유가 뭐야? 뭐가 없어서? 함수값이 없어.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A라는 위치는 2번 요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충족이 안 됐다. B는 왜 불연속이야? 그치. 극한값 자체가 없어. 그래서 얘는 1번이 충족되지 않았어. 3번은, 그러니까 C는 극한값 있어? 있어. 함수값 있어? 있어. 근데 왜 불연속이야? 달라서. 3번이 충족되지 않아서. 근데 D는 연속이야. 왜? 극한값 있고 함수값 있고 같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속이라는 단어는 지금 보다시피 어떤 특정한 위치를 걸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특정 위치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특정 위치, 그 위치가 달라지면은 연속이었다가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었다가 또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는 A라는 이 위치에서 불연속이 맞아. 근데 여기에 B라고 하는 X값, 여기 위치에서는 또 뭐야? 걔는 또 연속이야. 그지? 한번 불연속이라고 해서 계속 불연속인 건 아니다 이거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A라는 위치에서는 불연속이 맞지만은 C라는 위치에서는 또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위치를 하나 걸고 이야기해서 이 위치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연속 단원의 처음 부분에 보면은 이제 구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거든. 구간은 쉽게 말해보면은 이게 범위야, 범위. 구간이 뭐라고? 범위라고, 범위. 구간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어. 앞에 잘 봐봐봐.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요? 요 구간은 일단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은 닫힌 구간 A, B 이렇게 읽어. 무슨 구간? 닫힌 구간. 닫힌이 있으면 열린도 있겠죠? 맞아요. 열린 구간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열린 구간 A, B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의미가 뭐냐? 아까 구간이 뭐라고 했어? 범위라고 했어. 그럼 이 닫힌 구간 A, B는 뭐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냐? A 이상 B 이하 요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범위 말하는 거야? 얘는 A 초과 B 미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기호를 배우다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선생님, 이렇게 쓰면은 좌표평면 위에 점 A, B라는 점하고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출제자들은 항상 표현을 할 때 그냥 이렇게만 쓰지는 않아. 앞에 점 A, B라든지 구간 A, B라든지 이렇게 말을 붙일 거니까 헷갈릴 어떤 가능성은 없어, 네가 그 텍스트를 잘 읽으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겠지? 선생님, 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나 이런 범위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는 등호 들어가 있고 여기는 등호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범위는 어떻게 표현해? 라고 물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닫혀 있어 여기가? 그래서 이쪽만 대괄호, 오른쪽에는 소괄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걸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고 이걸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 혹은 반 열린 구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그거는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 상관없고. 그럼 이거는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상관없어. 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A 초과 그리고 B 이하가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기호를 배우는 중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선생님, 나 그거 말고 요거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쪽이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대보다 작다인데, 그러니까 실수를 어떤 걸로 가지고 오든지 간에 약간 직관적으로야 무한대보다 좀 작은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 범위를 표현한다는 거. 야,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응용. X가 B 미만이다. 이 범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럼 또 질문이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이거는 실수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야. 모든 실수. 알겠지? 여기는 실수 전체 적어놓을게. 이것도. 이거는 실수 전체다. 자, 지금 구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간은 그냥 일종의 범위입니다. 범위. 자, 구간을 이제 왜 학습을 했냐면은 구간에서의 연속성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아까 연속이라는 이 단어는 위치 하나를 딱 정확하게 걸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열린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다. 이런 따위의 말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이 말도 또 정의해 놓는 거야, 미리. 수학자들이 이거라고 말할 때, 이 문장을 뱉을 때 어떤 상황일 때 이 말을 할 수 있을 건지 또 약속을 해놨어.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이거라고 하자. 그게 무슨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야. 이거 지울게. 예를 들면은 저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상황 하나 이야기해볼게. 자, 요런 함수를 보면은 자, A와 B 사이에서 이어져 있지. 얘를 1번 이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야. 사실 정확하게 설명할 땐 이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야. 이 열린 구간 A, B 이 말 무슨 말이라고? A와 B 사이에 있는 숫자들, 그걸 말하는 거야. 범위라고, 범위.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위치, 모든 x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A와, 집중해봐. A와 B 사이에 있는 x를, 위치를 어떤 걸로 골라 오더라도 거기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야. 아무데나 갖고 와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야. 갖고 온 거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야. 뭐라고? A와 B 사이에 아무데나 랜덤으로 어떤 걸 갖고 오더라도 거기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 거기에서 연속이라는 말이지. 모든 점마다마다 연속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렇게 정의한 거야. 이 뭐라고? 이 화살표 무슨 의미인지 알지? 윗줄 아랫줄 내용이 똑같다는 거야. 필요충분 요건. 구간 A, B에 있는 모든 위치에서 fx가 연속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모든 위치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 좋아. 저기가 지금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자, 열린 했으니까 이제 뭐도 해보고 싶냐면은 닫힌도 해보고 싶거든?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다 라고 저거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너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거 y는 fx는 실제로 A부터 B까지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이런 얘기잖아. 정작 x는 A에서만 이 fx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보자고 하면 걔는 극한값이 없으니까 x는 A에서 fx 불연속이다라고 말해야 되잖아. 맞지? 같은 이유로 x는 B에서도 fx는 불연속이 맞아. 근데 이 위에서 어떤 논리를 펼쳤냐면은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위치마다 거기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로 이 말을 정의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말을 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지지 않아? 이게 얘랑 같은 논리로 얘를 정의했다면은? 왜냐면 여기 x는 A라고 하는 그 위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 A 이상이니까. 근데 그 위치에서만 따져보면 일단 fx 불연속이잖아. 그럼 이 말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잖아.
근데 얘를 교과서 저자들 정의를 이렇게 했어. 정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따질 필요 없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이 말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된다고 하거든. 첫 번째 요건. 일단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그리고 양끝점 X는 A와 X는 B에서는 정확하게 극간값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A에서는 이것만 보래.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우극한만 보라는 거야. 왼쪽 끝점은. 이게 FA와 같고 동시에 리미트 오른쪽 끝점 뭐만 보겠어? B 마이너스. 좌극한만 보는 거야. B 마이너스. fx. 요게 F. 요것만 성립하면 된대. 라고 약속을 그냥 해준 거야. 따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런 그림일지라도 A부터 B까지 해서 함수 fx가 연속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그리고 A에서는 극한값을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면 된다고? 우극한만 보면 되고 그게 함수값이랑 같은지. B에서는 뭐만 보면 된다고? 함수값이랑 B에서의 좌극한만 같은지 보면 된다. 이해돼? 그래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다.